오늘 이제 제가 보여주려는 요거 저번에 금요일날 그레이트 게임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금요일날 제가 방송할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맛보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삼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 그렇죠. 네, 삼성이 되게 중요한 게 삼성이 미래 차세대 먹거리를 두 분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게 반도체, 네. 메가 디램 그쪽이랑 또 뭐가 있냐면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아, 그렇죠. 두 개가 중요하고 네. 미래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합치려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가 네. 청사진이야. 네. 와, 이게 있어, 이게. 네, 그렇죠. 이게 있는데 이거를 중국에 넘기려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위험하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라질 수도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운명이 네. 갈라져.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방송할 거에 스포예요. 내가 저번 주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이거 비중이 네. 되게 커서 이거 기업 지원 대가로 주식 취득거래 한다는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번 불경기 이용해서 대기업들 주식 다 뺏어서 경영권 뺏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네. 경영권 뺏어서 뭐 하겠다? 중국에 강제 투자를 유도하겠다 해요. 지금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삼성 갤럭시 폰에서 우리가 뭘 하면은 중국에서 해킹이 가능한가 봅니다. 이런 뉴스가 났어요. 예. 그 이유가 삼성 핸드폰을 중국에서 조립하잖아.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맨날 우리나라의 개돼지들이 그러죠. 중국에게 우리가 무역 얼마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고 한데 그러면 당신네들은 예를 들어서 이웃집이 나에게 한 달에 300만 원씩 용돈을 주면은 우리 집 가정에다가 CCTV를 달아놓고 우리의 집안에서 뭘 하는지를 다 공개도 되는 거야? 안 되죠.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뭐 야동 보여줄 일이 있어? 세상에. 그럴 의향이 있냐는 거야. 이. 안 되지. 난 반대세. 난 반대. 나도 안 되죠. 저의 그 추한 모습. 이러고 자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지금 중국에서 최종 조립이 때문이에요. 얘들이 장난치고 있다고. 네. 근데 이게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근데 보십시오. 중국이 D램 반도체를 판매하겠다고 그게 한국을 겨냥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한국이 반도체 D램을 생산했는데 그게 우리를 경쟁 상대로 두고 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저 삼성 반도체는 중국에다가 D램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정부의 그러니까, 입장에서라면 그게 지을 아니라 수밖에 없죠. 기업인의 입장에서.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정보가 기술이 유출되기 때문에 짓지 않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정상이지.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기술을, 거지.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을 거의 뺐다시피 하잖아요. 이미 사례가 많잖아요. 공장 네. 지어놓으면은 나중에 뭐 온갖 법률 규제를 해서 사업 환경 나쁘게 해서 네. 부도나게 한 다음에 그걸 통째로 가져간다던가 그렇죠. 뭐 세무조사한다고 어쩌면 뭐 온갖 방법으로 결국 강탈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다가는 최신형 공장을 안 지어요, 원래.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최신 어떤 제품에 대한 건 안 한다고. 위험하니까. 네. 예. 그런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제도. 네. 이번에 우한 폐렴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부가 돈을 주고 주식 취득, 대주주가 되겠다는 건데 네. 그 대주주가 돼서 하려고 하는 게 그럼 뭐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게 기술을 유출시키려 하겠지. 네. 이미 전에도 기술 유출을 하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라면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왜? 친중 정권이니까. 그래서 요거부터 할게요. 근데 요 기사 있잖아요. 이거 크리앙 저기 그 좌파들이 많이 가는 데라고 하던데. 그러네. 네, 거긴데 이게 서울신문에서는 사라졌어요. 저게 없어졌어요? 없어갖고 원래 제가 있었다가? 없어서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이런 쪽에는 저 기사가 있어요. 오. 있는데 신문에는 없어.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클리앙에서 따온 거예요, 이렇게. 아, 그 얘기는 뭐다? 이거 민감한 기사다. 아주 그리고 민감한 기사죠. 한국 정부가 숨기고 네. 싶어 한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화웨이가 미국의 네. 제재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안 되니까 삼성에서 반도체를 사겠다 해요. 그게 이제 화웨이가 사용하는 미국 부품 미니 반도체 부품 같은 것들이 35%, 30%, 35%로 제한이 되어 있다가 10%로 줄여진대요.
그렇게 되면은 화웨이가 미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반도체를. 그래서 이걸 이제 삼성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기사가 또 있지 않나요? 그쵸. 네, 네, 바로 요거죠. 이 기사예요. 네, 갑자기 반도체 기술자 200명을 중국 시안에 삼성 공장이 있어요. 네. 거기다 급파를 했답니다. 왜 급하게 파견했어? 왜일까? 아니 중국이 D램 반도체를 생산을 해서 한국을 조져버리겠다고, 그러니까 한국을 적이라고 상정을 하고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한국의 반도체 기술자는 중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0명씩이나 간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거는 하면 안 되는 짓이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거는 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야. 네. 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갔습니다. 네. 왜가 중요한 거죠. 왜 갔을까? 왜 갔을까?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죠. 그렇죠. 이부진 프로포폴 네. 투약 혐의로 해서 구속 한 해 만에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습니까? 한동안 한참 네, 괴롭혔죠.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렇죠. 그 제보만으로. 응. 네, 제보만으로 이 제보만으로. 기사가, 네, 압수수색까지 응.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 뭐다 이거? 아예 삼성의 경영주를 협박했다예요. 너 중국에 기술자 안 보내면은 너 끝까지 구속 수사할 거야. 이런 거죠.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러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 수사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 지금 정권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결국. 그 200명 급파된 걸로 봤을 때는 그래 알았어. 너 혐의 없는 걸로 빼줄게. 이러한 암묵적 쇼부가 있지 않았나 하는 거를 추측하는 거예요. 뭔가 뒷거래가 있었다. 뭐 있었죠. 뒷거래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협박이죠, 협박. 예. 이게 저렇게 해서 굴복을 한다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건 아마 여러 가지를 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사실 털려면 털 게 많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이거는 시작이고 뭐 그다음에 이부진 외에도 이부진의 가족이 됐던 자식이 네. 됐던 온갖 거를 다 갖다 집어넣겠지. 너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싹 전부 다 해가지고 이거 다 하면 너 한 깜빵에 몇 년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별짓 다 했겠지. 네. 그래서 결국 거기에 굴복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가는 이 시간의 흐름상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요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5월 1일 날 김정은이가 갑자기 뾰자잔 하고 나타난 날 네. 그때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이 화재가 나서 가동이 중단됐답니다. 근데 이거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나요? 심- 너무 티가 나서 심한 정도가 네, 아니라 너무 티가 이거는 나요. 이게 얼마나 큰 피해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와닿지는 않아요, 다시. 제가 네. 그 한국에 있을 때 공돌이 출신이었다 했잖아요. 네. 제가 그 플라스틱 사출 기업에 있었는데 그 전자 회로판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드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전자기판. 거기서 일했는데 삼성 제품을 거기다 낍니다. 네. 끼는데 현대 것도 써요. 그 당시에 현대 하이닉스라고 있었어요. 아, 이천 들어봤어요. 쪽에. 원래는 현대 거였군요. 아. 아니 이거 현대 이거는 네. 현대 하이닉스가 이름이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로 바뀌죠. 근데 네. 내가 근무할 때는 현대 하이닉스였어. 아. 그때 당시에는. 오.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가 있고 하이닉스가 있고 한데 네. 나는 이제 거래 대상이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이천 쪽으로 자주 왔다 갔다 출장을 갔는데 네. 그 생산 공장에 들어가잖아요. 네.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도 SK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량의 한 15%인가 20%를 공급할 정도였어요. 엄청나게 많지. 물론 삼성은 70%야.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반도체 90%를 공급했어요. 엄청난데요. 그때 당시에. 그때 지금 잘 당시에. 모르겠어. 그랬는데 그 하이닉스를 딱 갔더니 네. 사람이 없이 에어컨만 켜져 있어. 다 기계로 하얘. 작업했나요? 이게 상자 같은 네. 그 전화 박스 같은데 네. 컴퓨터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이 라인마다 네. 이게 하얗게 뒤집어 쓴 사람들이 한 명씩 서 있어. 한 명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건 뭐냐? 기계가 멈추나 안 멈추나만 보는 거야. 가끔씩 오작동이나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리고 나서 옮긴 회사가
네.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였어요. 그 한국 미스미 지금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역센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삼성 쪽에서 왔던 사람이랑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그 기계가 일본에서 많이 온대요. 아,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 기계는 일본 네. 거예요. 근데 일본 대리점 회사에서 그 예를 들어 삼성에다가 납품을 예를 들어 기계를 10개를 했다. 그럼 2개 정도를 네. 한국 쪽에다가 갖다 놓은대요, 예비로. 왜요? 그랬더니 만약에 기능 장애가 나서 고장 신고가 딱 들어온다. 그럼 무조건 그거 갖고 간대요, 그냥. 그러니까 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 딱 빼서 그냥 교환을 해버린대. 교환. 네, 왜냐? 시간은 돈이다. 그쵸. 아까 했듯이 그 네.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따다다다다 해갖고 뭐 예를 들어 1분에 1개가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네. 그러면 1시간에 6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건 정확해요. 이거는 뭐 오타가 안 나. 뭐 점심시간이라고 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무조건 그 순서대로 가는 거야. 네. 따라서 일본에서 예를 들어 장애의 접수를 받고 도쿄에서 화물로 보내서 이렇게 오고 하는 동안에 손실이 엄청나겠네요. 어마어마하지. 그러면 그거를 기계 납품업체가 물어줘야 되는 거야. 내가 늦게 AS를 하는 바람에 그만큼 삼성은 손해를 본 거니까. 따라서 그냥 장애 신고 오면은 이게 시스템 에러건 아니면 사용자가 잘못 버튼을 눌러서 모르겠고 그냥 교체부터 해버린대 그냥. 그게 낫죠. 교체하고 네. 교체한 다음에 갖고 와서 자기네들이 수리를 한대. 그리고 나서 고객님 이거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러죠. 네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기계가 잘못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제 수리비를 AS를 신청하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산 사업장이 저게 만약에 멈췄다 그러면 얼마를 피해봤을까? 화재 때문에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해 본 거야. 오,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삼성의 이런 여러 가지 공장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얘네들 지금 결국 뭐 하려는 거야? 이건 디스플레이예요. 이건 반도체 공장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야. 요즘 네. 생산 라인은 자동 라인이기 때문에.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중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 쪽으로 삼성 기업을 지금 끌어가려는 게 보인다예요. 네. 미국이 가만히 있을 텐데. 가만히 안 있죠. 난 그런 거야.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간다면. 슬슬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압박 들어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기업은행 1,000억 벌금 맞았잖아요. 네. 네, 그건 이제 신호탄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지금 알 수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선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무진장 중요해요. 왠지 알아요? 그 요즘 뭐 아스라랑 문제가 생겼더니 또 윌리엄 리라네가 또 겐세일 놓고 막 까불대. 왜 부정선거에 관심을 안 갖고 시선 돌리기로 개헌 문제를 얘기하냐? 그런 게 개돼지예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이 우리나라 선거가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엔 누가 배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나라 부정선거 배후엔 중국이 있어. 네. 그럼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왜 부정선거를 했겠어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한반도가 친중화되지 않고 미국의 영향권에 있으면 중국이 위험하기 때문이야. 네. 따라서 부정선거에 해킹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아주 높죠. 그것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얘네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려는 게 뭐다?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을 빼가는데 하필이면 왜 삼성이냐? 삼성이 바로 반도체와 바이오테크닉 이 두 개를 바이오테크놀로지 이 두 개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술을 가져와야 미중 패권 경쟁의 진짜 목적을 이룰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얘기할게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개헌이 중요하느냐. 개헌을 해야만 얘네들이 대기업들을 진짜 대놓고 협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술을 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돼야만 네. 미중 패권 경쟁의 진짜 근본적인 목적인 전자화폐 패권 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그 패권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결국 세계의 패권을 어떻게 결정하냐까지 연결돼요. 네. 바이오테크놀로지 패권도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건 금요일에 말씀해 주실 그렇죠. 거고 네, 개헌을 하면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네. 맨날 조그만 거 갖고 부정선거. 그러니까 누가 부정선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정선거가 맞다고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선거에 쏟을 에너지의 30% 정도는 개헌 저지 쪽에다가 쏟아들이니까
누가 부정선거 조사를 하지 말래? 부정선거 조사하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 뭐다? 얘네들은 개헌을 저지하려는 게 불안한 사람들이겠지. 네. 개헌 저지를 하는 게 왜 눈에 가시같이 불안하겠어요? 그 개헌을 찬성하는 쪽 아니겠어? 네. 개헌을 찬성하는 쪽에 소위 우파라는 정치인들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또 누구야? 뭐 이런 계열 쪽 황교안도 애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황교안도 황교안. 개헌세력이에요. 그렇다면 그쪽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이겠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진석 씨도 그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셨는데 네. 그분도 정진석이도. 네, 개헌 세력이세요. 그렇죠. 좀 이따 그는 이제 꽝매가 네. 어제 터진 채널 영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오늘 할 겁니다. 어저께는 500명밖에 못 봤는데 오늘은 벌써 한 7,800이니까 네.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부정선거의 목적은 네. 한국 국내에서는 개헌 때문에 한 거예요. 네. 국내 범위 레벨에서는 네. 부정선거의 목적이 개헌 때문에 한 것이고 그렇죠. 국제 레벨에서 부정선거를 한 것은 한국의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그 다음에 D램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가져가서 양자 컴퓨터가 됐던 5G가 됐던 4차 산업이 됐던 이 모든 기술을 가지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붙으려고 하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네. 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 이걸 보지 않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돼?